해외여행을 하는 도중에 각종 사건, 사고 등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전이나 테러로 인해 여행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여행하다가 납치를 당하는 등 위험에 빠지고는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여행뿐 아니라 출장 등 업무적으로도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그만큼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볍게 의심을 받고 공항이나 현지 경찰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부터 목숨을 위협당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연루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위험 지역을 여행하다가 테러단체나 해적에게 피랍당하는 한국인들도 있습니다. 무장단체에 납치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애꿎은 군인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화물을 운송하던 선박이 해적을 만나 납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불의의 사고일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며 구조되기를 바라지만 선교 등과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험 지역을 여행하다가 납치를 당하는 경우에는 여행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각심 없이 위험 지역을 여행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죠. 실제 재작년에는 40대 한국인 여성이 철수 권고가 내려진 지역 등 여러 곳을 오가며 여행을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무장 테러 단체의 습격을 받고 납치되기도 했었는데요. 제3국을 통한 구조 요청이나 무장단체의 몸값 요구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운 좋게도 한국인 여성은 28일가량 억류되어 있다가 납치되어 있던 프랑스인들을 구조하러 온 프랑스 특수부대에 의해 함께 구출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이 목숨을 잃어 우리나라와 프랑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프랑스인 생존자 중 한 명이 대표로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희생된 특수부대원들을 애도하고 애초에 위험한 지역에는 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은 그치질 않았죠.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가 아닌 여행자재 지역을 다니다 피랍된 만큼 그들을 구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함께 구출되어 프랑스 공항에 도착한 40대 한국인 여성이 마중 나온 프랑스 대통령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방송으로 전해졌는데 자신들을 구출하려다 특수부대원 2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옅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죠.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서 위기에 처했지만 놀라운 대처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업무차 베트남에서 생활하고 있던 한 한국인이 자신의 기숙사에서 머물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는데요. 그는 곧바로 숙소 인근에 위치한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검사 결과 안타깝게도 뇌출혈 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뇌출혈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빠른 수술이 필요했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병원에서는 베트남에서 뇌수술로 가장 잘 알려진 쩌라이 병원으로 그를 다시 이송했지만 쩌라이 병원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정도로 의료 상황이 좋지 못했고 결국 그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가 근무하는 회사인 한세실업 측에서 그를 위해 나섰는데요. 한세실업은 대한민국 영사관과 한인회 등을 직접 수소문해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이 긴급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죠. 그렇게 회사의 적극적인 대처와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그는 14시간 만에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에서도 다행히 그의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지만 그의 위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현지 병원에서 그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 한국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는 뇌출혈 수술을 받은 직후였던 만큼 일반 비행기는 탈 수가 없는 상태였고 에어 앰뷸런스는 1억이 넘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용하기는 어려워 한국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에 한세실업은 난처한 상황에 빠진 직원을 위해 다시 한번 빠르고 훌륭한 대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세실업의 해외 법인 총괄은 베트남 현지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직원을 한국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사실과 일반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지체 없이 한국의 본사로 알렸고 연락을 받은 우리나라의 한세실업은 곧바로 긴급 임원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 결과 한세실업은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는 데 들어가는 약 1억 2천만 원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 직원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한세실업은 단순히 에어 앰뷸런스 비용만 부담한 것이 아니라
직접 에어 앰뷸런스를 섭외하고 직원의 출국 수속을 진행하는 등 이송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기도 했죠. 긴급 임원 회의를 여는 등 빠르게 대처하며 직원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 한세실업 덕분에 베트남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직원은 한국에 소식이 전해지고 임원 회의가 열린 지 3일 만에 빠르고 안전하게 자신의 집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한국으로 이송된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던 기업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한국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국내 이송까지 발벗고 나서준 것에 정말 감사해했고, 본사의 빠른 조치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넘기고 가족들 곁에서 호전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기업이 자국민을 위해 에어 앰뷸런스 비용을 지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이런 회사가 잘 되어야 한다며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경영진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냈고, 우리나라 기업이 자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비용까지 지불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관심과 응원에 한세실업에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사건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잡혀가는 등 예기치 못하게 난처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랍이나 응급 상황과 비교하면 심각한 일은 아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몇 시간씩 잡혀있던 사람들은 공포를 느꼈다고 호소하기도 하죠. 실제 한국인 여행객이 쑥떡을 가지고 호주의 공항 검사대를 지나려다 검역관에게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쑥떡이 익숙하지만 이를 처음 보는 호주 사람들 눈에는 쑥떡의 모습이나 색깔이 대마초를 압축해 놓은 것과 비슷해 보여 마약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죠.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설명하기가 힘든 만큼 풀려나는 데만 2~3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또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인해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현지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된장이나 고추장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된장, 고추장의 기내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도 많은데요. 또한 된장, 고추장은 아무리 잘 밀봉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강한 냄새 때문에 공항의 탐지견들에게 의심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역관에게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죠. 호주 등 일부 섬 국가에서는 한국인의 필수 음식인 김치와 같은 절인 음식도 반입하기가 까다롭기도 합니다.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고립된 환경에 속하는 만큼 외국의 병원균이 침투하면 저항력 없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올해는 피랍되었던 3호 주얼리호를 우리나라의 청해부대가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작전하에 성공적으로 구출한 지 11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치밀하게 임무를 수행해 별다른 피해 없이 선원과 선박을 모두 구해낸 청해부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